안녕하세요, 닥터여자입니다. 요즘에 진짜 리프팅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리프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마, 눈썹 거상, 안면 거상, 목 거상 이렇게 수술적으로 정말 확실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리프팅 수술이 눈, 코 수술 같이 막 방대한 정보가 많지 않고 주변에 한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느낌이 드시다 보니까 회복 기간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꼭 여쭤보시는 질문이 근데 회복기간 엄청 길죠?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저랑 함께 안면거상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회복 기간을 극복해보도록 하겠어요. 안면거상은 간단히 말하면 귀 앞 그리고 귀 뒤 절개를 사용해서 늘어져 있는 근막이나 피부를 당긴 다음에 이제 남는 것들을 잘라내고 봉합하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한데요. 늘어짐에 따라서 목거상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 얼굴의 탄력이랑 길어 보이고 사각처럼 늘어져 보이는 얼굴 윤곽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이 안면거상을 하시고 나서 수술 당일 포함해서 꼭 필수적으로 오셔야 하는 횟수가 4번이고요. 하루, 3일째, 7일째, 14일째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당일 그날은 입원하실 필요 없이 잘 회복하시는 걸 관찰하고 댁에 가셔서 편하게 쉬시면 되는데요. 요 다음날 제가 환자분을 다시 모셔서 다 체크를 하게 돼요. 아니 어제 수술 끝나고 왜 귀찮게 굳이 1일차에 또 보느냐. 첫 번째는 안면거상 수술은 출혈이 생기면 그만큼 경과가 안 좋은 수술이거든요.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게 되면 그 주변에 흉살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조직이나 신경을 밀어서 일시적으로 신경이 마비되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말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피가 났는데 압박 드레싱만 해놓고 모르고 있다가 피부가 밑에 있는 우리 근막이라는 그 양분을 공급해주는 층이랑 딱 맞닿아서 잘 아물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피덩어리가 차게 되면 피부가 죽거나 괴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1일째 기존에 했던 드레싱을 열어보고 색깔이나 뭐 상처가 괜찮은지 다른 출혈이 없는지 부종은 괜찮은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지방에서 오셨거나 외국에서 오셨거나 해서 하루 만에 댁에 가셨다가 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근처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숙소를 잡기를 권해드려요. 그게 사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도 대처하기가 훨씬 좋으시거든요. 때에 따라서 피주머니를 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특별한 출혈 경향이나 이상이 없는 한은 1일째 그 피주머니를 제거를 해드리게 됩니다. 수술하시고 1일째는 저를 꼭 보셔야 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3일째가 되시면 아마 붓기나 이런 것들이 최고조에 달해서 나 수술 잘 된 거 맞나 이런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할 때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시면 제가 이제 소독 및 피부 체크를 한 번 더 해드리고요. 필요에 따라서 부종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술이 그렇듯이 이제 3일에서 5일 차에 부종이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이때가 부종 관리의 골든타임이긴 하거든요. 보통 첫날에는 너무 다들 정신이 없으셔서 이제 수술이 잘 됐냐고 물어보는 거 외에는 잘 말씀이 없으신데 이때쯤 오시면 똑바로 누워서 자느라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게 상처에도 좋고 부종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데도 좋은 방법이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경과를 좋게 해주시려고 다 저랑 같이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제 1일에서 3일째에는 부종도 좀 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술할 때 넣었던 마취액이 아직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아서 입 주변을 움직이는 게 좀 어색하거나 작은 근육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부종이 사라지고 마취약이 씻겨 나가면서 점점 좋아지게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째 저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필요시 실밥 일부를 좀 뽑게 되고요. 상처 부위를 소독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냉찜질에서 온찜질로 바꿔서 찜질을 해주시면 좋은 시기예요. 얼굴에 있던 멍도 점점 중력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쪽이나 이쪽에 있던 멍이 턱선 아래를 지나서 목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슬슬 이제 붓기가 빠지는 느낌이 들고 세안이 가능해져요. 머리도 살살 감으실 수 있는데 수술 부위를 직접 자극하는 건 피하셔야 돼요. 이때는 정말 붙어있긴 하지만 강도가 약해서 어딘가에 탁 부딪히거나 하면 상처가 다시 터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자극을 주시는 건 피하셔야 되고 뭐 상처를 물에 오래 담근다든지 사우나나 목욕을 한다든지 하시게 되면 세균 감염의 위험도 아직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면 아직까지 무리하신 경우에 안쪽에서 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주님처럼 일주일은 계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무리한 움직임이나 마찰이 많은 움직임 같은 경우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2주차가 되면 전체 모든 실밥을 뽑을 수 있는 시기예요. 최종 실밥을 뽑고 경과를 확인하러 이제 14일째 저를 다시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공식적인 치료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2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보통 우리가 땡김이라고 소위 불리는 이 페이셜 밴드를 2주까지는 타이트하게 착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부터는 반나절 아니면 뭐 주무실 때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착용이 가능하고요. 멍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라고 느끼기 시작하실 때고 검붉었던 색깔이 약간 노릇끼리하게 바뀌는 시기입니다. 2주째부터 한 달 요 사이가 상처에 뭐 이상이 없거나 하면 흉터 관리를 시작하기에 참 좋은 시기예요. 흉터를 조금 더 좋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흉터 연고를 시작하시면 좋은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한 달째. 보통 한 달째도 제가 경과를 위해서 이제 한번 모셔서 뵙는데요. 고민이 좀 많은 시기예요. 분명히 한 달이면 내 생각에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붓기도 남아있는 것 같고 실밥 뽑고 나서 좋아진 것 같았는데 다시 약간 붉게 올라오는 느낌도 들고 땡기는 느낌도 들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시기거든요. 특히 이제 귀 뒤나 박리를 많이 한 이쪽에 이제 통증이 남아있고 상처가 다시 붉어지고 좀 울퉁불퉁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정상 경과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 모든 이유가 다 그 콜라겐이라는 놈 때문입니다. 한 달에서 2달 정도까지의 시기에 우리가 원래 수술해서 절개를 했던 부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콜라겐을 열심히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콜라겐이 증식하면서 딱딱하고 옥죄는 느낌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사실 제가 한 달째가 가장 못생겨 보일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때가 콜라겐 생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때라서 그렇고요. 한 3, 4개월 지나고 나면 콜라겐 생성이 멈추고 이제 부드러워지는 성숙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차 흉터도 좋아지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통 3개월이 지나면 걱정하시던 것들이 좀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눈에 띄게 호전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수술이 한 달이 되면 거의 붓기의 7, 80% 정도는 빠집니다. 나머지 잠복기는 이제 6개월 정도 보면서 천천히 빠지고 있어요. 겉에서는 다 나은 것 같지만 속에서는 계속 흉터가 부드러워지고 아침과 저녁에 이제 순환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그런 작은 변화들을 계속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물 차서 빵빵했던 느낌이 없어지고 잔주름도 돌아오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시기가 이제 시작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불편했던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시고 먹먹했던 감각도 굉장히 많이 돌아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리실 일만 남았거든요. 가끔 안면거상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수술대에서 저를 이제 뵙고 원장님 오늘 제 2번째 생일이에요. 저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 마음이 충분히 뭔지 알아요. 진짜 너무 큰 결심을 하셨고 사실 뭐 쌍꺼풀이나 하안관 같은 것보다 안면거상은 되게 큰 결심을 하고 수술을 위해서 오시는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절개도 길고 정보도 부족하고 해서 이제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조금 더 걱정스럽고 무섭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수술 앞두고 계신 분 그리고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신 분들께 쏠쏠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